저는 오페라의 본질은 귀족, 고상한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면은 조금 낮게 보는 게 귀족 문화, 약간 그런 이질감이 조금. 그런데 사실 그 귀족 문화가 파괴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베니스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장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와 참 친했습니다. 조야,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알았지? 제 채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탈리아에 8년 정도 살고 있고요.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을 했고 투어 가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연극을 전문적으로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음악가가 아닌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대중으로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른들이 음악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부르고 조금 낮게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아노를 한다, 성악을 한다, 서양 음악을 하면 좀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딴따라고 서양의 클래식은 뭔가 교양 있는 음악이고, 저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이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의 그 뇌피셜에서 나온 거지 어떤 뭐 서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모든 게 이 어떤 학문도요, 사실 어떤 뭐 주장이에요. 다 이게 뭐 설득력이 있는지 안 있는지 뭐 제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거 유럽에 있으면서 이 예술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술과 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예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예술이라는 것을 약간 좀 글이나 문학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이라든가 이 소설가라든가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중심이 조금 우리는 크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그쪽 방면은 조금 낮게 보는 게 저는 조선시대 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시각과 청각의 어떤 예술보다 생각과 사색의 예술에 좀 더 존중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꾼이란 단어는 사냥꾼, 장사꾼, 소리꾼, 이게 이 높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로 끝나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음악가, 뭐 작가, 사진가, 약간의 높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에 나타났던 어떤 예술가에 대한 그 단어가 좀 그 이후로는 존중의 어떤 뉘앙스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양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좀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리스에 가보니까요, 그리스의 신전이라던가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공간에는 항상 그 연극을 했던 그 무대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딱 남아있더라고요. 이들의 예술의 중심은 인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시각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 로마 하면 이 조각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시대 때 사람의 조각상을 만드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추구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이치와 어떤 교훈, 그런 스토리텔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또한 예술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그 그리스 고전 오이디푸스나 아니면 아가멤논 같은 걸 읽어보면요, 꼭 그 코러스가 나오고 거기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춤추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연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리스는 민주 정치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예술은 항상 대중과 함께 하고 있었고, 그 예술 자체가 가장 수준 높은 어떤 예술의 경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세시대는 키워드가 이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 음악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최고 경지의 어떤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가 바로 그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때 그 음악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장르는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초점은 바로 인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라마적인 거고요. 중세 시대 때는 항상 그 초점은 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이제 알잖아요. 르네상스라는 시대는 다시 고대로 돌아가자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귀족의 방에 모여서 그걸 까메라따라고 하는데 모여서 그 고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사실 오페라거든요. 제 생각에요. 이게 이 귀족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이 서적을 통해서만 그 고대를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책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게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연구가 시작됐을 거고 그 귀족 중심적으로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페라라는 약간 조금 어려운 이 장르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비롯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페라의 핵심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이 왕정시대였죠. 그리고 철저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양반들도 음악을 사용했는데 근데 그것은 이 어떤 잔치라던가 아니면 음악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뭐 기생이라던가 어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음악을 했었죠. 그리고 음악을 했을 때 그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던가 아니면 양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그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술가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가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하거나 키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술가들은 그래서 대중을 찾아다녔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춘향가 누가 만들었죠? 흥부가 누가 만들었어요? 작자 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가가 굳이 자기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고 그냥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가 되고 존중받아야 발전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분위기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어떤 연극이라고 하면 잘 차려진 어떤 무대 위에서 훈련된 배우와 숙달된 어떤 연주가들이 공연을 하면서 청중들은 그것을 박수를 치고 그들은 스타가 됩니다. 예술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극이나 이 예술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자체가요, 이거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1600년도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떤 특권 계층의 정치적인 신분적인 이용수단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전유물을 만들어서 이 넘사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만 즐길 수 있었던 게 그게 사실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연극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하면 귀족 문화, 약간 그런 이질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귀족 문화가 파괴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베니스거든요. 베니스는 귀족과 평민의 어떤 구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귀족의 본질은요, 성 안에 살고 성 밖에 농사 짓는 땅을 가지면서 도시를 방어하는 군대 집단입니다. 베네치아는 성도 필요 없고 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베네치아는 장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유럽의 귀족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 살았습니다. 베네치아가 다른 유럽과 통틀어 다른 점은 중산층이 두텁다. 평민과 귀족의 경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페라가 베네치아에 들어올 때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이 오페라를 누구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베네치아는 결정합니다. 자본주의의 논리로 티켓을 돈으로 팔았고 돈 있는 사람은 위에서 돈 없는 사람은 아래에서 받습니다. 그때 사람을 수용하는 대형 상업적 오페라 극장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상업적으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팬텀 싱어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사실 이 고상한 음악을 경합을 시키고 대중들한테 상업적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 기존의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질감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감히 뮤지컬을 하는 사람, 대중음악을 하는 윤상씨가 오페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해? 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의 본질은 귀족,
고상한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페라의 작품이나 종합 예술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의 흐름이라던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곳에 사용되는 음악 기교, 의상, 대사 전달, 그 노력의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악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 또한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팬텀 싱어가 오페라를 오리지널로 가져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을 찬미하는 대중적인 연극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본질로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종합 예술의 진정성을 소개하면서 의식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텀 싱어가 3부까지 나왔고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베네치아 사회처럼 중산층이 두터워졌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는 그 시절의 종합예술의 작품으로서 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많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중이 바로 오페라로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이나 조금 깐초네 같은 음악에 좀 관심이 들어야지 오페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수미 씨도 이 대중음악을 부르는 그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오페라에 대한 소비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성악가들이 이제 한국에 좀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니스 선수가 한 명 출격을 합니다. 베니스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장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와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는데 참 많이 도움을 주고 출연도 좀 했던 그랬던 친구예요. 저는 이 친구한테 좀 많이 도움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좀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도움도 이 권력이나 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면서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다, 무언의 암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편이 만들어지고 라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게 저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 해외 생활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게 군대 조직같이 만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뭔가를 도와줄 때 May I help you라고 이 허락을 받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 친구의 강점은 음악을 편안하게 좀 접근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이 이제 뭐 콩쿠르 입상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가 돼버리면 그게 사실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게 되게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성악가고 음악을 그냥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그냥 음악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은 없었어요. 그 프로의 세계는 조금 이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노래를 들을 때 이게 대중들은 이 발성이 뭐 여기로 갔는지 저기로 갔는지 뭐 사실 뭐 이게 뭐 흉성이고 두성이고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영감을 주게 하는지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악가는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기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삶을 찬미하고 인간을 노래했던 그 오리지널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팬텀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 그리고 뮤지션들한테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하며, 이 대중들한테 오페라라는 것이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팬텀 싱어 매주 금요일에 하거든요. 본방사수 하시고 꼭 장의연 이 친구 꼭 좀 응원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의연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너만의 노래, 너만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화이팅! 조야, 아빠가 노래 불러줄게. 알았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봉숭아꽃 살구꽃
그